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시원하게 하락 마감을 했죠. 어젯밤 미국의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기술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S&P입니다. S&P 같은 경우 중요한 저항이 어디였다? 여기다 라는 거. 그리고 어제 하루, 어제가 아니 이틀 전에 하루 확인했고 오늘까지 또 하루 확인했고요. 그죠? 저항을 여러 일 확인해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려줬습니다. 그래서 뭐다 중요한 저항을 여기 4거래일 동안 한 뭉태기 또 그리고 3거래일 동안 두 뭉태기 총 두 번 확인한 꼴이 됐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요 자리만 놓고 오면 쌍고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엄밀한 기술적인 의미에서 쌍고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의미가 있죠. 두 번 저항을 확인했는데 두 번 돌파한 차가 실패했다라는 거. 일수로는 며칠이에요? 8거래일 혹은 7거래일가량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 돌파에 실패했다라는 거.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위험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 이제 어떤 지지력을 톡 붕괴시키면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죠. 어디까지?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듬성듬성 올랐던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 어제 중국 상해종합 차트 보여드리면서 왜 중국이 급락했냐, 밑에 지지선이 밑에 매물대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도 이제 약간 좀 그런 자리들 올라올 때 텀벙텀벙 이틀 만에 올라왔죠. 하루 만에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이틀 만에 내려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내려오는 속도가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붕괴시키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의 내용이 정말 튼실한 게, 정말 이 상승을 그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쏙 쓰리는 점이 장 초반에 올렸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더욱더 뭐라고 할까, 좀 미래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조용히 빠질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그잖아요. 그냥 이렇게 위에 꼬리 없이 조용히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위에 꼬리를 달면서 요란하게 빠질 수도 있는 법인데, 근데 어젯밤은 뭘 택했어요? 요란하게 빠지는 걸 택했죠. 이런 거 뭐다? 위쪽에서 조금 더 독한 매도 세력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쳐올랐다 빠지는 거하고 그냥 빠지는 거하고는 어떤 해석할 때 좀 정도의 차이를 좀 두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 이야기를 했고, S&P 본 김에 빅스까지 연속으로 붙여보자면은, 그래서 빅스가 올라왔다. 빅스 같은 경우 그래서 좀 큰 관점으로 보면 뭐 다중 바닥형 혹은 뭐 짧게 보면 뭐 쌍바닥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하방 경직성들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빅스의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를 어젯밤에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분위기가 안 좋죠. S&P는 그래도 여기 어디까지 올라왔었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은 어때요? 이 부근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반등 자체도 굉장히 약했죠. 이런 상황에서 밀렸다. 그리고 나스닥보다 확실히 건강 상태가 얘가 안 좋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까지 어제 붕괴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원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시장이 위험해졌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젯밤에 그래서 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 장 초반에 S&P나 나스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갭 상승을 제법 크게 출발했고요. 예를 들면 S&P인데 S&P가 어제 요 20일 날 나왔던 고점을 넘어서 출발했었죠. 넘어서 출발했고 장 초반에 또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철렁하시고 속임수에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맨날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원래 주식시장 움직임이 여러분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당장 움직이지 마시고 장 막판 때 움직이시라고요. 장 막판 때 조금 지켜보다가 최소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지켜보다가, 혹은 장 마감하기 한 뭐 30분이나 1시간쯤 전에 오셔서 한 숟가락 얹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속임수를 당할 우려는 없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싸게 뭐를 매수하는 게 중요한지,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싸게 매수하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으면 가슴 아프죠. 요런 거 하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뒤통수 맞을 가능성은 조금 줄어드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게 있을 거거든요. 나는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위험 감수하다 보면 뒤통수 맞을 수 있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은 전자, 혹은 이제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난 뒤통수 맞는 건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자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일날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0일날 저녁이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뭐 시장은 이미 어떤 중요한 저항을 미리부터 파월의장 연설하기 전부터 중요한 저항을 못 넘고 있었고, 어젯밤에도 못 넘었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고 이제 하락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위쪽에서 잘 모으셨다, 잘 하셨습니다. 혹은 아래쪽으로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한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에 폭락했네, 나 어젯밤에 못 샀는데 팔아버렸네,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리플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시장이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시외에서 곧버스 비중을 줄였는데 어젯밤에 뭐 미국이 폭락을 해가지고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아지 내려놓을게요. 하여튼 이거 투자하다 보면 맨날 생기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일에 가슴 아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투자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샀다. 주식이 그냥 조용히 올라가진 않죠.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죠. 중간중간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것도 사람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위쪽으로 가면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불타기의 관점이죠. 물타기는 뭡니까? 하락하는 거에 더하는 게 물타기고, 불타기는 올라가는 추세대로 계속 비중 추가하는 게 불타기 아닙니까? 불타기의 관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물타기의 관점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정시 매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 관점 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둘 다 본인이 기계적으로 잘만 한다면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단지 이제 물타기를 하느냐, 물타기 관점으로 갖고 가느냐, 아니면 불타기 관점으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좀 마음에 상처 입고 그런 거는 조금씩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 투자 방법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빨리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을 정하셔가지고, 투자 스타일 정하셔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리고 하루 이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투자하면서 뭐 어제 못 샀네, 오늘 못 샀네, 뭐 그런 거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솔직히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제 한번 뭐 삐끗해서 기회를 놓쳤다, 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반대로 갔다, 그거 별로 인생에 큰 차이를 주지 못하거든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2022년 4월 말이죠. 대충 4월 말 이때쯤 내가 뭔가를 했다, 혹은 뭐 작년 언제쯤 뭐를 했다, 이때쯤에 이런 큰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뭐 오늘 하루, 뭐 어제 하루, 이거는 솔직히 뭐 나의 투자 성과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어젯밤에 이제 미국이 그런 신호가 나왔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요. 앞으로
앞으로 잘하면 돼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열심히 하자라고 했던 이런 자리에서 잘하는 게 가장 좋았었겠지만 솔직히 올라가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음봉 믿고, 어제 나온 음봉 믿고 천천히 이제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투자하다 보면 맨날 당할 수도 있고, 맨날 그 속임수에 당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익숙해지고, 또 그리고 그죠? 뭐 빨리 투자 성향을 정해갖고 나는 물타기 버전으로 갈지 불타기 버전으로 갈지, 예, 그런 거 아무튼 정하셔갖고, 중요한 건 추세예요. 추세. 그죠? 예. 일단 내가 가진 자산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게 맞아야지 물타기든 불타기든 이게 다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면, 이러면 이제 물타기든 불타기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추세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여튼 이 어젯밤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도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된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요,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주식시장은 봤고, 나머지도 좀 보자면 이렇게 금리 잘 올라갔고요. 이런 점들이 또 시장을 끌어내렸겠죠. 달러도 보시다시피 어제 장중에 제가 영상 녹화할 때쯤은 급락하고 있었는데 다시 다 땡겨 올라왔죠. 왜냐? 중요한 지지선 자리였고,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추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을 이렇게 만나면은 급반등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죠. 무려 2번이나 연설을 했는데, 이제 뭐 파월의장 빅스텝 가능성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했다. 또 뭐 채권 시장은 파월의장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달러가 급등을 했다. 뭐 금리가 급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솔직히 어젯밤에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좀 파월의장 연설이고 뭐시기고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딱히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맞아, 어젯밤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고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 파월의장 연설을 하락의 재료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후행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제가 봤을 때 어젯밤의 움직임은 원웨이죠, 원웨이. 파월의장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주구장창 시작부터 해서 빠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파월의장의 연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언론들은 그렇게 써놨지만 솔직히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나스닥, 이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분봉 같은 거 잘 보시면은 이 파월의장 연설하고 상관없는 타이밍부터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언제냐면 유로존 CPI 발표됐을 때 부근입니다. CPI 발표 이후부터 슬슬 턴어라운드 하더니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파월의장 연설 사실 장중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야, 파월의장이 이야기한 게 영향을 아예 못 미쳤냐, 뭐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파월의장의 연설도 어젯밤에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다지 뭐 어떤 진짜 탄력적인, 파월의장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뭐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일단 없었다라고 일단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일단 하락 마감했다는 거, 주식시장이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다는 거, 미국 양대지수가 중요한 저항을 오랫동안 확인해서 그 자리를 저항으로 굳히기 들어갔다. 요게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든지요. 아니면은 어젯밤에 뭘 하신 분들은 이제 가만히 이제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이 위험해졌고,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도 좀 위험해졌을 텐데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나 S&P가 특정 자리를 붕괴시키면, 여기가 S&P인데 여기 특정 자리죠. 여기 특정 자리를 붕괴시키면 밑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급락할 수도 있어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급락할 수 있어요. 여기 단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급락할 수도 있다, 이 자리 붕괴되면요. 근데 코스피는 생각보다 답답할 수도 있다. 왜냐,
보시면 얘는 매물대가 있잖아요. 얘는 아직까지 매물대 내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시원해지려면 350이 붕괴가 돼야 시원할 수 있죠. 그 전까진 답답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이 하락 마감하더라도 양봉 달고 올라올 수도 있고, 다시 뭐 358짜리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와 이제 무조건 코스피는 이제 죽었다, 야 이제 오늘은 무조건 하락이다,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정을 깔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면 이제 한국장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개파락할 수 있겠군.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일단은 시초가의 분위기는 안 좋을 거야. 한국장은 개파락할 수 있을 거야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파월의장이 뭐라 했으니까 장중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보는 거예요.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든 어쨌든 아침에 한 9시 5분 이 정도까지 보다가, 개파락을 얼마나 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개파락을 얼마 안 했어요. 그러면 장중에 밀어버릴 그게 많을 거고, 만약에 아침에 개파락이 너무 심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래도 개파락이 너무 심하면 개파락 한 방에 어젯밤 미국에서 나왔던 악재를 모조리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장중에는 덜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젯밤에 미국이 급락했다라고 해서 오늘 한국도 죽었고, 이제 한국은 이제 끝장났고, 나 어제 숏포지션 비중 축소했는데 짜증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냥 냉정하게 쳐다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아무튼 깝깝한 구간 안에 와 있고, 물론 이 356이라는 자리를 또 붕괴시키고 358도 저항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아졌는데, 근데 한국의 특징 아시잖아요. 더러운 박스권 지속이라는 건 뭡니까? 이 더러운 박스권 지속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뭔가 한 숟가락씩 얹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또 한 숟가락씩 얹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면 딱히 당할 것도 없긴 하거든요. 추세만 확인하자.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요. 그 와중에서 별 의미 없는 반등, 별 의미 없는 하락 반복 중이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거. 한국도 여기 저항이 있구나, 결국 어제 상승했던 게 속임수였구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제 이미 뭐 힌트를 많이 줬어요. 코스닥은 이미 미국이 어제 그렇게 되기도 전에 사실 미국 예고판이었죠.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 예고편이었죠. 나스닥이고 S&P하고 비슷하게 얘네도 어떤 양대지수의 중요한 자리를 미리 어제 저항을 이렇게, 그죠? 붕괴시켜놨으니 지지력 붕괴시켜놨으니까 오늘 하락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자리 1270 정도 붕괴되면 그러면 조금 시원하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 1270 지금 걸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오늘 꼭 한국이 막 그런 생각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는 잘 바뀌지 않거든요. 이 추세 전환이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추세 전환을 한국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내놨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점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은 지금 제가 계속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서야 추세 전환이 됐고, 추세 전환이 되고 나서도 지금 추세 전환 1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혹시나 또 추세를 또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껏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제가 집중해서 좀 신경 써서 보는 거고요. 그런 점들, 추세를 좀 생각하시면은 좀 매매나 이런 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파월 의장은 뭐라 하긴 했는데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 했어요. 5월 달에 50bp 인상할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5월 달에 25bp 올린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으로 50bp 올린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50bp 인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라는 이야기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어젯밤에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긴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디 갔더라?
라가르드 3분기 중 자산 매입 중단 시점 판단, 그 후 금리 고민이라 돼 있죠. 유로존은 스탠스가 어때요? 아직도 자산 매입하고 있다는 거고, 3분기 지금이 2분기잖아요. 지금 2분기인데 3분기 중에 언제 자산 매입을 중단할지 시점을 판단한대요. 미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고 있고 50bp를 올린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이제 유로존은 아직도 자산 매입을 중단을 못 해갖고 비리비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달러 강세가 이게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겠죠. 달러 강세 해결되고 지금 아시아에 돈이 좀 들어오려면, 그나마 코스피나 이런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좀 돈이 들어오고 달러 강세 해결이 되려면은, 유로존 지금 당장 다음번 회의에서 한 25bp 정도라도 기준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가 조금이라도 좀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뉴스는 일단은 뭐 없어 보입니다. 요즘 엔화 같은 경우는 뭐 급속하게 치솟고 있긴 한데, 그죠? 당연히 이것도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일본이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그 와중에 미국은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일본 쪽은 저도 뭐 일본에 관련된 저도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딱히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나머지 뉴스 같은 거는 일단 없었던 것 같고, 이번 주에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들은 일단 다 끝났거든요.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끝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 나오기 직전에 일단 시장이 중요한 저항을 인식을 해놓고, 나스닥은 지지선을 붕괴시켜 놨다는 게 상당히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긴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어젯밤에 뭐 3% 상승했다 그러는데, 이거 종목별로 여러분들 다 차트 보시면요, 장대음봉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테슬라가 올랐네, 이것도 별 의미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빠졌죠. 뭐 하루 30% 빠졌는데 반등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 반등이 안 나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